안녕하세요. 핑크바지TV의 핑크바지입니다. 오늘은 연희공원 호반 서밋 파크 에디션 모델하우스 및 현장 방문 후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현장 방문 소감과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므로 청약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말씀드리고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희공원 호반 서밋 파크 에디션은 인천시 서구 연희동 166-10번지 1원에 총 10개 동 1370세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호반 서밋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부지를 개발하여 도시공원을 70% 이상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30% 내의 아파트 등의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구체적인 입지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희공원을 찾아보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원을 조성 중에 있죠. 그리고 약 30%를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치는 청라 국제도시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위에는 경서 3구역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입지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7호선 예정역에서부터 2.5km 반경 내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역은 인천 2호선 아시아드 경기장 역입니다. 이 역에서부터 역시나 2.5km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호반 서밋은 양쪽 역을 기준으로 전부 다 2.5km 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청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먼저 청라 스타필드입니다. 청라 스타필드는 현재 돔 구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2027년 오픈을 목표로 현재 조감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스타필드 상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라 아산병원에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역시나 2027년 오픈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올해 착공이 진행이 됐고요. 내년 2024년에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역시나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이 되면 호재들이 하나하나씩 완성이 될 텐데요. 마침 호반 서밋 파크 에디션의 경우에는 26년 12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입주하고 나서 1년이 안 되는 시기 내에 이 같은 호재들을 전부 다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자세한 동호수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호수입니다. 지금 모집 공고나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대로는 정남향으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조감도와 평면도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여기 끝에 있는 것이 110동, 그 다음에 109동, 그 다음에 108동, 그리고 주 출입구에는 101동이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모델하우스에 가서 완성된 조그마한 모형도를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동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남동향 방향으로 공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A타입의 경우에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부분의 동에서 앞이 막힘없는 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이번 단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해본 학교 예정 부지입니다. 학교 예정 부지는 요 101동 앞에 예정 부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23년도 말에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 부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학교가 이곳에 개교하게 된다면 제가 현장에서 이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여기까지 다녀왔는데요. 대략적으로 거리가 약 1km 조금 안 됐습니다. 이 부지에 학교가 개교하게 되면 이 두 지역에서는 여기까지 오는데 약 600m 이상을 걸어와야 하는 거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학교 예정 부지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은 만약에 이 안쪽으로 학교를 부지를 이용했을 때 외부에서 오는 접근성 그리고 이 단지와 비롯해서 이 경서 3동에 있는 접근성 내지 비용 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기 전에 이 출입구를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왼쪽에 있는데요. 이를 오른쪽에 냅두게 지도를 180도로 돌려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중봉대로 출입구입니다. 중봉대로 출입구가 오른쪽에 가 있고 바로 앞에는 여기가 바로 호반서밋 단지입니다. 여기가 101동이 올 거고요. 요 뒤로는 102동이 위치하겠죠. 101동에 있는 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이 지역이 바로 학교 예정 부지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예정 부지를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살펴보면 여기가 공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터라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시간적이나 비용적으로 볼 때 효율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지어져 있었다면 이것을 허물고 다시 땅을 다지고 새로운 건물을 이렇게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집안을 잘 다지고 건물만 지으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효율성 있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접근성 측면에서는 이 중봉대로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으로 볼 때에는 이곳이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추정이며 예상인지라 결과는 2023년 말에 오픈할 예정이니 당첨이 되고 나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로는 중봉대로입니다. 중봉대로라는 얘기는 그만큼 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뜻이겠죠. 뿐만 아니라 크기도 꽤 넓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학교를 개교하고 스쿨존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중봉대로가 30km 미만의 도로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봉대로와 가깝게 있는 101동과 102동, 103동의 경우에는 도로의 소음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의 경우에는 전체 607세대 중에서 346세대는 남동향, 261세대는 남서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84B, 84C, 99 타입은 전 세대 모두 남동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1370세대를 기준으로 A타입의 남동향은 25.26%, 남서향은 19.05%, 84B타입의 경우에는 3.8%, 84C타입의 경우에는 19.56%, 99타입의 경우에는 32.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빨갛게 표시한 84A 타입 5호 라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다 남서향입니다. 만약 당첨 결과가 나왔는데 뒷자리가 5호 라인이다. 그러면 남서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서향 84A 타입 중에서 확인해 봐야 할 동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동, 8동, 9동의 경우에는 사실 공원 뷰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동, 8동, 9동은 분양가에 있어서도 약 2,500만원 정도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여기에 요 단지의 후문 끝에 이렇게 구성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확인해 봤더니 여기 끝이 후문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 도로를 연결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경서 3구역에서도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고요. 호반 서밋 파크 에디션의 경우에도 접근성이 높아질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07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이번 영상부터는 각 방별로 사이즈를 최대한 표시해 봤습니다. 추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인테리어나 가구 배치들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사이즈를 표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A 타입의 경우에는 포베이스 마통풍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여기 있는 다용도실에 살펴보면 가스 보일러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라고 한다면 이는 지역 난방이 아닌 개별 난방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개별 난방과 지역 난방의 특점과 장점은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장마철에는 좀 바닥이 눅눅하거나 습도가 높아서 끈적끈적 거리잖아요. 이럴 때 보일러 한번 싹 돌리면 뽀송뽀송해지는데 지역 난방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 난방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 난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연히 마통풍이니까 여기는 통창이 되어 있고요. 구조상으로 놓고 봤을 때 깔끔한 포베이 타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면서 조금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유상 옵션 부분인데요. 유상 옵션으로다가 고급 드레스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다가 문을 선택하게끔 합니다. 1번이 슬라이딩 도어 아니면 기본 가구형 도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급 드레스룸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기 화장실을 가게 될 때 문 한 번, 그리고 화장실 문 두 번, 두 번의 문을 걸쳐야지만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문이 기본 형태로 달려짐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한 번에 화장실로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호불호에 따라서 선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라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유사한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기본형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엔 84B 타입입니다. 84B 타입은 84A 타입과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 똑같다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는 개별 가스보일러를 넣을 자리,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형으로 해서 문을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자리.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84B 타입의 경우에는 알파룸의 창문이 좀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84B 타입의 위치입니다. 84B 타입의 경우는 여기 보시는 빨간 선들이 보이죠? 이게 단지 경계선인데 단지 경과선과 딱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삿짐을 이쪽 앞에서 내릴 수 없고 뒤에서 내려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창문이 84A 타입에 비해서 좀 더 크다라는 점입니다. 84A 타입의 알파룸 창은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84B 타입의 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대피 공간에 이 창문이 1호 라인은 오른쪽으로 2호 라인은 요 아래쪽으로 나와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비록 84B 타입의 경우에는 세대수는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가 동호수 배치도에서 확인한 대로 84B 타입의 경우에는 당첨만 되면 무조건 남동향입니다. 그리고 이 남동향은 108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층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막힘없는 뷰를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4C 타입입니다. 84C 타입은 A 타입과 B 타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파룸이 없는 대신에 팬트리, 주방,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이 상대적으로 A타입이나 B타입보다 큽니다. 알파룸이 없어진 대신에 이 세 공간이 조금씩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84C 타입의 경우에는 100% 남동향이기 때문에 역시나 가로막힘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타입과 B타입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C타입은 알파룸이 없는 대신에 다른 공간이 커짐으로 인해서 아마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알파룸 없이 다른 공간을 크게 쓸지 아니면 알파룸이 있으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A타입이나 B타입이나 C타입을 선택해서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9 타입입니다. 99 타입의 경우에는 그냥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풍 4배 구조, 그 다음에 여기는 가스 보일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여기 팬트리, 그 다음에 슬라이딩 도어가 모두 기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옵션 없이 구성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문이 달아지고요. 만약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는 여기에 문이 달아지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기본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입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분양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의 경우에는 대지비가 2억 961만원이고 건축비는 4억 459만원 해서 합계 분양가가 6억 3,940만원입니다. 여기에 확장비 2,600만원과 옵션으로 에어컨 5대를 설치할 경우 753만원, 따라서 분양 가격은 6억 7,293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B타입의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크기도 제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분양 가격도 동일하고요. C타입의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대지비와 건축비가 조금 낮기 때문에 분양가는 6억 2,970만원, 그래서 확장비와 옵션 에어컨을 더한 금액은 6억 6,323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9 타입의 경우에는요, 8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부가세가 때문에 분양 가격은 7억 3,750만원, 그리고 확장비를 더하고 옵션 에어컨을 달면 분양가는 7억 7,403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밖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또는 가구, 마감 등의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더 높은 분양가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내용들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현장에 가는 영상, 그리고 현장에서 찍었던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현장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자전거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예,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단 철수를 하겠습니다.
no! 네, 다시 현장에 나왔습니다. 비가 좀 그쳐서 바로 촬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위치가 메인 출입구가 될 위치입니다. 자, 왼쪽에는 경서 3구역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우측에 보이는 하얀색 가벽이 이제 연희공원 호반 서밋이 지어질 단지이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공사 시작을 하진 않아서 어떠한 공사장의 입구라든가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먼저 공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지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 백칠통 쪽으로 향하는 다리 앞에 지금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가는 방향은 경서 3구역 방향이고요. 자, 요렇게 반대로 살펴보면 요 위치가 왼쪽으로다가 108동, 오른쪽으로다가 107동이 위치할 예정입니다. 자, 이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가면 향후에 저쪽으로 경서지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고요. 그럼 좀 더 저쪽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가 10동 앞에까지 거의 온 것 같은데요. 10동 앞으로 아시아드 경기장 방향으로 나오가는 도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쪽으로다가 이제 도로가 나게 되면 10동 역시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요 끝이죠. 요 끝이 이제 근린생활시설하고 요 앞으로다가 10동이 들어오니까요. 요쪽에서부터 길이 어떻게 나서 저쪽으로 향하는 아시아드 경기장 방향으로 향하는 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를 경서지구로 옮겨서 아까 확인했었던 그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부터 오는 길이 이쪽이랑 연결이 돼서 저쪽으로 넘어가야지만 부출입구 앞을 통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위치가 향후에 연희공원 호반 서밋하고 경서 3구역이 통과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희공원 호반 서밋 파크 에디션 모델하우스 및 현장 방문 후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